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영어를 특별히 로스쿨 전에 좀 공부를 했는지, 미국 로스쿨 오기 전에. 그러니까 어쨌든 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그전에 영상들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영어는 여기 오는 한국인 미국 로스쿨생들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유학생들까지 영어를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못한다는 기준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거짓말이 아니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모두가 자기가 느끼는 거는 영어를 못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 누군가는 진짜 한마디도 못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보기에는 진짜 '저 정도면 잘하지. 난 저 정도만 돼도 좋겠다.'라고 말해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게 영어예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그건 저희 외국 저희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속 이렇게 오른다고 해도, 이 끝까지 가도 이건 평생 뭔가 짊어지고 가야 할 어려움이거든요, 영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애에 이곳에서 '아 영어가 만족스럽다. 나 영어 이만하면 됐다.'라는 순간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유창하게 말해도 그 순간에 또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왜? 모국어가 아니라서 말은 표현이 다 돼도 그 뉘앙스를 못 표현할 수도 있고, 뉘앙스까지 표현을 다 해도 문화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역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또 부족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어 못한다."라고 다 말하겠지만 그 수준은 천차만별이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 또 두 번째는 여기 와서 영어가 늘어도 뭔가 평생 이곳에서 살고 일하려면 그 마음속에 '영어에 대한 부족함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거를 내가 쪼끔 어느 정도 감안하고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각오해라. 무서울 거다. 어려울 거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게 쉬워요. 물론 저도 되게 지금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짜증 날 때도 있어요, 언어 때문에. 근데 그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답답하지만 그것 말고 또 내가 얻는 이로움이 있잖아요. 내가 또 좋아하는 부분이 이곳에서 일하면서, 이곳에서 살면서 얻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언어에 대한 부족함을 평생 느껴야 된다.'라는 거는, 내가 그냥 '그래, 다른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인정할게.'라고 마음을 먹는 게 쪼끔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여기 올 때 정말 막연하고 진짜 바보같이 미국에 와서 몇 달만 살면 입이 트이고 귀가 트일 줄 알았어요. 저 그렇게 되게 낙천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진짜 모르면 용감하다고. '아니 와서 쪼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한국 사람 안 만나고 여기 와서 영어만 계속 쓰고 영어만 계속 들으면 당연히 귀 트이고 입 트이고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제가 여기서 지금 6 년? 5 년, 6 년째 살고 있잖아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확실한 건 는다는 거. 내가 노력하면 는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거기서 노력은 상대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많이 노출시켜야 되고 많이 사용해야 돼요. 어 계속 한국어 사용하는 환경 속에 있거나 한국 사람이랑 대화하거나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 늘지 않는다는 거.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저의 이제 영어 실력을 말씀드리면, 저도 역시 "영어를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진짜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전혀 없어요. 37 입학 전까지. 그러니까 뭐 한 달씩 지냈던 경우는 있죠. 어학연수를 31에 왔었고, 그게 정말 처음이었고, 미국에 온 거는. 31에 어학연수 3 개월 왔던 거. 그리고 그 뒤로 37 살까지 매년 한 달 정도씩, 아니 한 달은 너무 길고 2-3 주씩 미국에 여행을 왔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게 끝인 거죠. 여기서 뭐 진짜 오랜 기간 살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 그리고 31살 어학연수 3 개월 오기 전까지의 저는 영어랑은 전혀 담을 쌓은 상태로 살았어요. 그러니깐 영어 조기 교육도 없었고 초등학교에 영어 교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영어 공부를 제대로 사교육을 받은 게 없어요. 한때 뭐 영어 회화 학원을 등록했던 것 같긴 해요, 초등학교 때. 근데 2달을 넘기지 못했어요. 제가 워낙 인제 그 회화 듣고 말해야 되는 상황에 재미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다닌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중학교 가서 진짜로 알파벳을 배우고, 그러니까 알파벳을 처음부터 배운 건 아니겠죠. 뭐 그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사교육은 없었어요. 학원을 다닌 건 없었고 중고등학교 때에서도 영어의 사교육은 없었어요. 근데 고3 때 영어가 그러니까 너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수능을 못 풀 정도. 그래서 그때 잠깐 몇 개월 수능 앞두고 인제 영어 해석하는 방법을 좀 제가 과외를 한 3 개월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수능을 보기 위한 거였지 뭐 그 이상의 어떤 영어 교육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어 수능도 사실 제대로 못 봤고 교대를 갔기 때문에 뭐 영어에 대한 노출될 일이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또 설명을 하자면 상상하시라고 제가 그냥 못한다고 하는 기준이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영어는 교대 때는 뭐 거의 하나도 안 했죠. 뭐 영어로 뭐 원서를 볼 일도 없고 저희는. 근데 졸업할 때 토익이 700 점이 넘으면 그 임용고시 그 점수에 합산이 돼서 가산점을 줬어요. 3 점이랑 가산점을 줬는데, 그래서 공부를 한 몇 개월 했거든요 그때 4 학년 때. 근데 결국 700을 못 넘었어요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해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토익 공부를 해서 700을 못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제 접었어요 영어 공부는 완전히.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되고 25 살에 탭스를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탭스가 제가 500 점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영어를 멈췄죠. 그리고 31 살에 너무 영어가 안 되니까 어학연수를 3 개월 와본 거예요 너무 안 들리니까. 그때 왜 왔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마음속에 한국 로스쿨을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저한테는 완전히 그 그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안 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미국을 간 적도 없고 영어를 못 하는데 내가 미국 연수를 유학을 갈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국 로스쿨이 어느 정도 좀 내가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한국 로스쿨을 가려면 또 토익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토익을 한번 처음 10년 만 거의 10년 만에 교대 4 학년 때 보고 나서 또 본 거죠. 근데 또 역시 공부를 했는데 700이 안 넘더라고요. 그 주요 요인이 듣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래서 시카고로 어학연수를 3 개월 동안 귀뚫어 보겠다고 왔던 거고, 그때 시카고에 왔다가 갑자기 이제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을 갑자기 31 살에 꾸게 되면서 토플을 준비했죠. 그 토플을 공부해서 69 점을 받았어요. 중요한 건 항상 공부를 해서 69 점이에요. 그냥 가서 그냥 봐서 69 점이면 또 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해커스도 다녔고 공부도 어느 정도 했는데 69 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2 년을 토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토플 공부를 해서 69 점부터 시작해서 76 점, 그다음에 81 점, 그다음에 뭐 86 점, 진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랐던 것 같아요. 뭐 한꺼번에 오른 것도 아니야. 그래서 91 점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100 점을 넘어야지 뭐 로스쿨을 명함이나 내밀 수 있다고 그러니까 100 점을 기준으로 몇 번 더 봤어요. 근데 그 뒤로 한 5-6번 더 봤는데 90 점을 넘긴 다음에 그때 92 점, 93 점, 94 점, 그 최고 점수가 97 점까지. 그 뒤로 안 오르더라고요. 97점 받아서 저는 인제 계속 오르던 상태니까 97 점, 8 점, 9점 이렇게 한 3 번만 더 보면 되겠다 했더니 97점 다음에 95 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만 보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97 점으로 마무리하고 LSAT을 본 거죠. 근데 LSAT에서도 그 독해가 너무 안 됐어요. 영어를 그 정도 공부를 2년 해 가지고 토플 97점 받을 정도면 정말 영어가 많이 어렵다는 상태거든요. 유학 준비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긴 문장의 그 엘셋 독해를 잘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독해 파트에서 거의 반도 못 맞은 것 같아요, 매 시험에. 엘셋 점수에서. 그런 상태로 로스쿨을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없이 그냥 그 시험 공부로 저는 영어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라고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독해가 너무 안 오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검색해 봤죠, 제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타임지를 읽어 봐라, 아니면 영어로 된 원서를 읽어 봐라,
근데 그거 많이 다 해 봤어요. 타임지 구독 신청도 해서 진짜 2년 동안 비닐도 안 뜯은 타임지가 쌓여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그리고 그 원서도 진짜 보일 때마다 그 원서 막 그 사서 모으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한국어로도 신문이나 책을 읽는 걸 안 좋아하는데 영어로 읽는 거는 흥미가 절대 안 생기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한 그 문단 이상을 못 읽겠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은 그게 모든 일인 것 같아요. 공부, 영어, 운동 모든 것들은 내가 유지할 수 있어야지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렇잖아요. 재능이 원래 있는 사람 빼고 그냥 평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내가 발전하고 향상을 하려면 제일 기본은 뭐냐면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꾸준히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타임지 너무 재미없고 책 한국어로도 안 읽는데 그게 읽혀지질 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뭐 독해법 책 같은 것도 한두 권 사서 봤지만 그걸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정도가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듣기 같은 거는 뭐 쉐도잉을 해 봐라. 근데 역시나 그걸 꾸준히 할 만큼의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었던 건지 시간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동기부여가 없었던 건지 그것도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킬 만큼 제가 꾸준히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쉐도잉 막 어 발음해 봐야 되고 그 속도대로.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발음 교정에도 듣기에도 끝끝내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꼭 해야 하나요? 미국 오기 전에? 뭐 하면 좋겠죠. 그게 꾸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지나 아니면 흥미가 있다면 뭐 이미 나와 있는 방법들 많잖아요, 찾으면.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거기서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못 했고 그냥 주어진 시험만 본 것 같아요. 그걸로도 전 벅찼어요. 토플을 2년 공부해서 점수를 97점 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거 외로 제가 다른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하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못 했던 거지만. 그러니까 못 해도 괜찮다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이렇게 되니까 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 막 노력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일만 성실하게 열심히 그 마음으로 오면 또 여기 와서 주어진 그 상황에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럼 그만큼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뭐 기적처럼 갑자기 귀가 뚫리고 입이 트이고 뭐 모든 게 잘 읽히고 그런 기적은 저한테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냥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만큼의 발전은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더 노력했으면 더 크게 발전하고 지금 영어로 뭐 어려움을 안 겪을 정도로 유창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가 아닌 거예요. 저도 해 보려고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고 그냥 지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나누고 싶은 건 그러지 않아도 내 케이스에 피해 안 가는 범위 안에서 또 나는 열심히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엄 그래서 여기 와서 그래서 로스쿨 다니는 3년 동안에 제가 어 기 이해를 하는 귀가 어느 정도 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는 어떤 것을 읽을 수 있는 그 법적 관련 책들은 웬만해서는 거의 뭐 문제없이 다 읽을 수 있는 정도를 3년 로스쿨 다니는 동안 향상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얻을 수 없더라고요, 로스쿨 안에서도.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가 있다면 저는 로스쿨 안에서 완벽하게 얻은 건 읽기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읽기 능력은 막 향상이 됐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주어 동사 이렇게 끊어서 읽을 정도였거든요. 정말 그 고전적인 라떼 방법으로. 그래서 막 주어 동사 끊어서 대절 막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하고. 근데 진짜 3년 동안 맨날 밥 먹고 읽기만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냥 한국어처럼 이게 막 거꾸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게 되고 머릿속으로도
한국어로 해서 번역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어 자체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꾸준히 하게 되니까. 근데 그 꾸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서야 생긴 거예요. 예전에 타임지 그다음 원서 읽기 이런 거는 제가 꾸준히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로스쿨 3년 동안은 뭐 흥미도 있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꾸준히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로스쿨 3년 동안은 말하기는 안 됐고 어 읽기는 완전히 이제 좀 괜찮아졌고 쓰기는 법률 제가 써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아요, 쓰기는. 그렇다고 제가 뭐 영어로 일기를 쓸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창의적인 소설 절대. 하지만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의 그 포맷이 정해진 글은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다음에 듣기는 그 로스쿨 세팅에서 말하는 그런 교수님의 그런 강의는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그거 외에 뭐 캐주얼한 대화 그런 것들은 얻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성급해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꼭 이루어야 되는 것만 이뤘다면 우리는 좀 거기서 만족하고 그다음 단계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말하기는 저는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쪼금 늘었어요. 이제는 읽기가 쪼끔 됐으니까 이제는 말하기가 쪼끔 향상되면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지금 그래서 말하기가 늘고 있는 중이에요. 되게 처음부터 완전 바닥부터 지금 2년 차, 3년 차가 되는 그 지난 2년 동안에 진짜 조금씩 말하기 실력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캐주얼한 듣기가 이제서야 쪼끔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성장해 나가겠죠. 그래서 저의 영어 상태는 늘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 부족함은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거. 하지만 가능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 베이스 영어 실력을 생각했을 때 그냥 모든 걸 다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저 법정 안에서의 변호사를 마지막 종착점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번에 기적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순간에 주어진 거를 뭐 시험을 보고 토플을 보고 엘셋을 보고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떨 때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 된다는 거.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살아온 원어민들이 다 로스쿨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로스쿨을 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는 언어 실력 외에 나의 어떤 장점이 나를 거기에 합격시킨 거잖아요. 영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에게 어떤 다른 장점이 있으니까 여기 원어민들도 다 못 가는 로스쿨을 내가 갈 수 있게 됐으니 그걸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장점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겠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제 장점이 뭐였길래 제가 갈 수 있었을까요? 어찌 됐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 내가 영어를 못하는 그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장점도 있겠지.' 그런 마인드로 가면 '너무 불리한 싸움이다.'라는 생각은 안 들 거예요. 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시험도.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데도 내가 붙었고 원어민들도 떨어졌잖아요. 여기 있는 미국 사람들도 떨어진 변호사 시험을 나는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 안에서 '아 그렇다면 나에게 다른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뭔지 모르지만 그냥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늘 부족함을 채워난다라는 생각보단 '영어는 수단이고 나는 지금 나의 필요에 맞는 영어를 그만큼씩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막 '나 이제 미국 가서 영어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상상도 안 가잖아요. 하지만 그냥 '할 수 있다. 그리고 못해도 괜찮다. 그리고 다 한 번에 이룰 수 없다.' 그냥 이런 좀 여유로운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오셔서 주어진 단계에서 읽기 먼저 그다음에 듣기 뭐 쓰기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8 월에 입학하시면서 그런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크실 텐데 제가 앞에 말했던 제 영어 실력 그거 생각하시면서 다 그거보다 나으실 것 같거든요. 어 그냥 걱정을 마시라는 말보다는 '가능하다.'라는 그 생각으로 '내가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분명히 영어 못해서 창피한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제가 이야기 나눈 것 중에서 뭐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 본인만의
뭔가 긍정적인 생각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괜찮아." 이건 아니고 쪼끔 구체적인 나를 쪼끔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쪼금 단단하게 해 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직도 저도 배우고 있고 이 영어는 끝까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 졸업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8 월에 입학 전까지 푹 쉬시다가 즐겁게 지내시다가 특히 가족과 잘 행복한 시간 보내시다가 그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